여러분 혹시 밤에 자주 입이 마르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픈 경험이 있으실까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밤에 코골이로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구강호흡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과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면증 완치연구소 주성화 원장입니다. 먼저 구강호흡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호흡은 말 그대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코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특히 잠을 잘 때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호흡기 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수면 중 구강호흡과 코호흡을 비교했을 때 놀라운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구강호흡을 할 때 상기도 저항이 평균 12.4cm/H초로 측정된 반면 코호흡을 할 때는 5.2cm/H초로 나타나서 구강호흡 시 저항이 심지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구강호흡이 43, 코호흡이 1.5 정도로 측정돼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높다는 말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정상적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기도 저항이 높아지면 수면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창쿵대학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증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환자들이 우리 3M 실리콘 테이프로 입을 막고 코호흡을 하면서 잠을 잤더니 무호흡 지수와 코골이 지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강호흡이 비단 수면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낮에도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입마름과 입냄새입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자료에 따르면 구강호흡을 하면 화액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이 화액이라고 하면 침이겠죠.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호흡을 하면서 침이 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구강 내 세균이 급격하게 증식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게 되면 화합물을 생성하는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 화합물들이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입냄새의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존스 홉킨스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호흡으로 인한 구강건조는 충치나 잇몸 질환, 구내염 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성리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코호흡과 구강호흡의 심혈관 변화를 측정했는데 이 안정 상태에서 코호흡을 할 때 이완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자율신경 상태도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호흡을 할수록 우리 몸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구강호흡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코호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하는 연습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평소의 습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씩 시작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깊게 숨 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숨을 쉬는데 코로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 답답하다면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5분이 편해지면 10분, 15분, 30분 이렇게 차차 늘려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 정도면 30분 연속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애써서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언제든지 입으로 숨을 쉬어도 돼요. 자, 이게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코호흡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TV 시청할 때, 독서할 때처럼
집중이 덜 필요한 활동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컴퓨터 작업, 요리, 청소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 확장을 하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입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코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코호흡의 마지막 단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도 코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할 때나 화가 날 때,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코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지만 이것까지 성공하면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코호흡이 습관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혀 위치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혀가 입천장에 제대로 위치할 때 이 기도가 가장 넓게 유지되고 코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 링, 강 하고 소리를 내보십시오. 이 소리 낼 때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혀의 올바른 기본 위치입니다. 처음에는 이 위치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는 혀의 앞부분도 입천장에 붙이셔야 합니다. 혀 전체가 입천장에 바짝 달라붙는 느낌처럼요. 마치 혀가 입천장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때 혀 끝은 앞니 바로 뒤쪽 잇몸 부분에 살짝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혀를 올바른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어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고 편안해야 합니다. 만약 답답하다면 혀에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이 혀 위치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몇 분간만 유지해도 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혀도 근육이라서 이렇게 혀 입천장에 두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혀 훈련을 위한 운동도 있습니다. 혀 전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5초간 입천장을 살짝 눌러주시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살살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을 하십시오. 하루에 3-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밖으로 내밀어 보세요. 에 하고 5초간 유지한 뒤 다시 입천장에 붙이세요.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혀 근육이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말씀드린 올바른 혀 위치에서 침을 삼켜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삼킬 때는 혀 전체가 입천장을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강 테이프 사용법입니다. 이게 논란이 많지만 동시에 가장 즉효성이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염이 극심하거나 비중격 망곡증으로 코가 심하게 막힌 분,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감기나 독감에 걸린 상태에 있는 분, 임신 중인 분, 심각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 혹은 조금만 막힌 느낌이 들어도 공황 발작이 일어나거나 폐쇄공포증 등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테이프 중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일반 테이프나 밴드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의료용 저자극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3M사에서 나온 의료용 테이프나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저자극 테이프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이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답답함을 느껴서 수면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낮에 TV 보거나 독서를 할 때 10분 정도만 테스트로 붙여보십시오. 답답함은 없는지, 피부에 알러지 반응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붙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술 한가운데만 작게 붙여보세요. 입 전체를 막지 말고 입술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요. 양쪽 끝은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작게 했는데 3-4일 정도 했을 때 사용하기가 괜찮으시면 조금씩 면적을 늘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입술 전체를 가볍게 덮는 정도,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게 불편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셨으면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시간만 붙이고 자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익숙해지시면 밤새 붙이고 자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강 테이프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한쪽 끝을 살짝 접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두십시오. 밤중에 답답함 느끼면 즉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술이나 주변 피부에 상처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가족에게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구강호흡은 단순히 호흡 방법의 차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깝게는 수면의 질 저하, 입냄새, 잇몸 질환, 더 나아가서는 얼굴 형태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상세히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호흡은 곧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